반갑습니다.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7만 원 부근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엄청난 조정을 보인 이후 바닥에서 두산 LBT가 정확히는 40%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인데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전체 이제 AI 시장에 대한 이제 불신,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시점이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부분까지 하락을 했네요. 평균 하락률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두산얼비트는 마이너스 20% 내외,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큰 반등이 한 번씩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쵸? 마이너스 26, 27, 그쵸? 늘 그래 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결국 이제 7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 저점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어, 안 좋아지면 당연히 6만 원은 다시 한번 깨지고 어, 어떻게 보면 투매성 물량이 출회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상하기보다 7만 원 이하, 그러니까 7만 원과 6만 5천 원, 이 상황에서는 두산을비티를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사면 10만 원 부분까지 오를 수 있는 근거나 어, 방향성은 어떨까? 저는 수산빌티를 24년 5월 28일과 25년 4월 7일에 각각 조방원, 제가 콘트라 TF의 파동 이론을 아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이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 어, 그 1920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2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만 사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자동차가 굴러감에 따라서 월마트와 그쵸 코스트코와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식들이 30배, 100배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결국에 1920년이 아닌 2020년대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이후의 탈세계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헐적 전쟁의 반복, 그리고 미중 AI 패권 다투.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가 많이 올랐다. 두산에너비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에 주목할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주목한 다음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이해가 현재 진행형인지 아무래도 나중에 미래지향적인지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상승률을 만들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4월 7일에 두산에너빌티를 얘기할 때 이 주식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주식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4월 7일에 제가 사라고 한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여기에 하락할 거니 이때 매수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신고가 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멤버십에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설명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7만 원, 2천 원이면 사실 이제 변한 게 많다면은 오른 게 더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두산에너비티는 수주 산업이고 수주된 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그리고 ROE 이런 걸 다 분석했을 때 이 주식은 원자력 관련주의 특징은 미래 가치에 주목한다. 미래 가치에 주목하는 주식의 특징은 현금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잉여 현금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기준금리가 만약에 5% 넘는 순간 미국채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5% 넘는 순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5%가 아니고 4.7%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힘이 없는 거야.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는 사이, 그러는 사이 실적 듀레이션이 짧은 코스맥스, 실리콘2 이런 주식 오르는 거죠. 참고로 멤버십에서는 실리콘2를 제가 4만 1,000원 부근에서 한번 이제 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5만 원 부근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해드렸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약간 테마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재생 이거는 뭐예요? 중간선거. 그렇죠? 이거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 이거는 실적 듀레이션 짧은 주식.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주식은 이런 주식이고 원자력과 비슷한 주식은 이런 주식인데 우리가 원자력과 비슷한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OCI 홀딩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오늘 삼성 SDI 오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또 멤버십 연락 오신 분들 꽤 있었어요. 이 주식들이 지금 다 올랐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나서 그렇죠? 이거 얘기를 언제 했는지 제가 써놔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그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구간 8월 18일에 아마 얘기했어요. 그죠? 8월 18일 여기다 적어놔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는 건 틀리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틀리지만 틀리는 것과 맞는 거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 특히 맞는 주식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한번 사볼 만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반도체 주식도 그래요. 왜냐?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향후 최소 30년, 50년간의, 30년, 50년간의 최소 내러티브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식도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단기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시장 수급이 안 좋고 시장 수급이 안 좋으면 당연히 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조금 궤를 같이 하는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하로 한 번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제가 이제 오늘도 보시면 LNF 같은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 LNF하고 삼성 SDI의 특징은 너무너무 오래 쉬었고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주식들은 신고가를 가는 주식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크게 눌려 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이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올해 대비해서는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증시를 지배하는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멤버십에서 오전 7시 40분에 실록 컨트롤하는 종목이 NDR 후기에서 넘치는 수요로 대응하자. 지금 사실 한국 화장품은 역사적인 한 해, 2026년에 가장 큰 수출 금액을 올리고 있는 흐름이고,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뷰티의 특징은 제가 K뷰티, 원전, 뭐 메모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특히 K뷰티는 우스갯소리지만 고려 후기부터 그쵸? 원나라에서 고려 여성들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고려 후기부터 하필 왜 이렇게 동북아에서는 조선의 여성이 특별히 이쁜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여성의 외모가 특출났다라는 거 역사적 자료가 있다. 사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했죠. 그죠? 메모리는 뭐 더할 나위 없고. 그죠? 조선업은 뭡니까? 우리가 조선업은 장보고부터 가야 돼요. 그죠? 이순신으로 가서. 그죠?
이게 제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제가 이제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결과값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노력에 비례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자, 서울대를 나온다고 부자가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자라는 거는 또 다른 노력값이 필요해요. 근데 서울대라는 결과값 자체는 학창 시절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튜브 쇼츠다, 인스타 쇼츠다, 뭐 릴스다 이런 SNS 다 해가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부자는 될 수 있겠다. 부자는 될 수 있어요. 부자는 또 다른 기질이니까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그쵸? 왜냐? 아이들은 SNS를 하고 있으니까. 난 SNS를 사랑하는데 왜 SNS를 부모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과값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SNS를 좋아하고 SNS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고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뇌가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소통 같은 것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퍼거슨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슨 퍼거슨 경기에서는 SNS가 인생 최대 사치다. 박지성이 SNS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란 what is investing? 그렇죠? 인베스팅이 무엇인가? 인베스팅이 무엇인가? 투자란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 정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글 쇼츠 열심히 보고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구글에 투자하고 메타에 투자해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쇼츠를 보면서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값을 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명문대를 가지 못했지만 명문대 간 사람들을 인정하고 내가 못 간 이유는 집안 환경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명문대를 못 간 게 아니고 오롯이 나의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6시간 자면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크게 성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염원을 만들. 강남 선비가 늘 말씀드리지만 멤버십에 오셔야 된다. 왜냐? 멤버십 회원분들이 확률적으로는 월간, 연간을 기준으로 다 따져봤을 때는 돈을 벌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저는 후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매우 높다라는 거를 후기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염원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그죠?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멤버십에서 삼성전자를 코스피 6200 라인에서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면서 다시 뭡니까? 조금 분석이 달라진 거죠.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SK하이닉스 또 다른 주식을 사야 될지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를 제가 멤버십에서 10만 3천 원과 17만 원 라인에서 사고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샀어. 26에서 29에서 다시 샀어. 근데 쭉 내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라고 했는데 못 샀어. 근데 여기 왔어. 근데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어. 강남선비가 여기서 30만 원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은 이제 매도해야 된다. 왜냐? 지금 매물벽을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8만 원과 34만 원 라인이 굉장히 매물벽이 두텁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못 올라간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0만 원 라인.
이게 매물력이 두텁다. 그거를 빨리 이해하고 여기서 매도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 기회를 다시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심플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심플하게 보냐? 내가 지금 관점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을 주식들을 잘 선별한 다음에 그 주식들이 좋은 시점에 왔을 때는 한번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코어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두산에너비티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LG이노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디테일한 분석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한다는 거는 영상 몇 개 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해야 돼요. 누군가는 실리콘 투 사서 돈을 쉽게 쉽게 많이 벌 때, 그죠? 실리콘 투를 멤버십에서 처음 사라고 했을 때가 4만 천 원 부근인데, 그죠? 여기서 그냥 쭉 밀어 올리잖아요. 그죠? 실리콘 투는 이제 CVC 캐피탈에서 유상증자 들어오니까 제가 파마리서치 CVC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파마리서치는 아마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25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크게 갔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이제 수급이 기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KBT가 조금 더 괜찮고 그나마 그래서 저는 하반기 제가 볼 때 10월, 9월은 전쟁 이슈가 조금 종전되면 건설주 쪽을 좀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 그게 남북 경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런 스토리 속에서 여기에 올인하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일부 사는 거고 대다수의 물량은 여전히 AI 내러티브가 강력한 종목들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게 반도체고 반도체 소부장이고 뭐 광통신이고 여러 분야일 수 있지만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산에너비티 한 종목만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여기에 올인하기보다 과거에 자동차 산업혁명 때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니까 우리가 뭐 월마트라는 미국에서 기업이 커졌고 맥도날드 커졌고 영화 산업이 커졌다. 스포츠 산업 커졌고 그리고 그게 다시 코스트코라는 기업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AI 기업이 커지니까 AI 기업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정적인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우리나라 1위, 압도적 2위, 그렇죠? 압도적 ODM 1위. 이게 이제 분명한 사실이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못한 기술을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서 그게 전 세계 핫 이슈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 와가지고 막 시술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진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주가 당연히 신고가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페스 같은 경우도 그죠? 사실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7월, 8월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7월에 폭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리던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9월, 10월에는 이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제가 찍어둔 이 라인 지금 중간 선거까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벌고 싶으면 어쨌든 조금 모험을 걸어야 되고 그 모험을 걸기에 사실 멤버십 가입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저는 수산업비티를 2년 전, 1년 전에 강력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안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초과 수익 관점에서 두산일비티가 좋다면은 분명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결제하셔서 다시 이제 좋은 주식을 좀 같이 보시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힌트는 이미 드렸고 힌트는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수익 후기만 자랑하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웬만한 거 다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100% 맞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서 국채금리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트리거로 작용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시장이 지금 조금 코스피 7천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근데 이제 저는 7,500과 8,500 사이는 고점, 이제 여기 6,500과 5,500 사이는 단기 저점. 이렇게 박스권을 보는 게 좋겠고, 최악에는 5,000은 포인트가 떨어질 확률도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기상천외하게 있을 확률은 있어요. 미국 이란 전쟁이 악화되면 더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100%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 미국 이란 전쟁 때도 첫 번째도 사실은 그때도 제가 이제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얘기했던 게 이때였는데 5천에서 그대로 9천까지 뽑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6천에서 5천 라인이 오면은 저평가 반도체 기준으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라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죠? 당연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에 별로다 싶으니까 외국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서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장이 위로 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그 장기적이라는 게 1년 안을 보고,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살면 할수록 시장은 굉장히 괴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도와드립니다.